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해요. 사실 이 고민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도 의견이 갈려서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둔 상황이에요. 네, 상견례도 끝났고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되는 단계예요. 제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죠. 저희 둘이 만난 지는 꽤 됐고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본가는 다른 지방에 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내려가는 정도고 평소에는 이곳에서 직장 다니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곳에 혼자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었어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어색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났죠. 남자친구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편이지만 한 번씩 저를 챙겨주려 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좀 직설적이신 면이 있긴 했지만 원래 어른들은 저러시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 얘기도 미리 해야겠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깔끔한 편이에요. 아니, 깔끔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예의랄까요? 식사 예절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늘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이게 그리 유난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 가치관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부터예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더 자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친해지려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좋았어요.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만남의 성격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볍게 잘 지내냐 하는 인사가 아니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요. 어쩌면 원래부터 그런 분들이셨는데 제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거든요. 과연 나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라는데 나는 준비가 됐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제가 어쩌면 좋을지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이었나? 남자친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남자친구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대뜸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퇴근하고 시간 되냐? 하시는 거예요.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있으신가 보다 싶었어요. 혹시 결혼 날짜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는데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퇴근 3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요. 이미 다른 약속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없이 저만 만나는 것도 좀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곧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무슨 수로 거절하겠어요. 퇴근 시간이 되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한 한식당이었는데 두 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처음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 메뉴판을 보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계속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메뉴가 왜 이렇게 없어? 가격은 또 왜 이래?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뭐 먹고 싶어? 하셔서 메뉴판을 봤는데 대부분이 제가 못 먹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갑각류 해산물을 못 먹거든요. 알레르기까지는 아닌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저는 게나 새우는 좀 안 맞아서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 맞다. 그랬지. 하시면서도 결국 게장 정식을 시키시더라고요. 다른 반찬도 있으니까 그거 먹어. 괜찮지? 하시면서요. 그 순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음식 못 먹는다고 최소한 대여섯 번은 말씀드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 명절에 뵐 때도 그랬고,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아무렇지 않게 시키시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음식이 나오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경악할 일이 생겨요. 일단 저는 메인 음식을 못 먹으니까 밑반찬에서 대충 먹는 신용만 하고 있었거든요. 배고프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 다른 거 시켜도 될까요? 하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정말 빠르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 빠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마시듯이 드시더라고요. 음식이 나온 지 채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드신 거예요. 저는 아직 밑반찬 몇 개 집어먹는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갑자기 크음 하시면서 가래를 뱉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휴지에. 아니요. 밥 공기에요. 본인이 드시던 밥 공기에 가래를 뱉으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눈앞에서 그런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헛구역질이 날 뻔했거든요. 하지만 티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태연한 척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천천히 먹고 와. 그러고는 정말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 그냥 휙 돌아서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앉지도 서지도 않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사를 했어요. 지금 뭐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며느리 될 저에게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해놓고 5분 만에 먹고 가래를 밥그릇에 뱉고 가버리시다니 더 황당한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래 하시면서 계속 본인 식사를 하시는 거죠. 마치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계속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저건 또 싱겁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식당 좀 더럽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더럽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평범한 동네 한식당이었고 나름 깔끔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했더니 아니야. 저기 좀 봐. 먼지 쌓여 있잖아. 하시면서 계속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종업원분이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저기요. 여기 물 좀요. 하시는 거예요. 물은 이미 테이블에 충분히 있었거든요. 종업원분이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시는데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꼬라지 좀 봐. 손님 대하는 태도가 저게 뭐야? 하시면서요. 저는 솔직히 그 종업원분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정중하게 대하셨는데 그냥 어머니 눈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입맛이 떨어지네. 이런 데서 밥 먹으니까 체하겠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식당을 고르신 분이 두 분이셨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와서는 계속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애매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제 기분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배는 고프고 기분은 이상하고 오늘 이 만남이 대체 뭐였지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아버님, 어머님이랑 식사했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가 가래를 밥그릇에 뱉으셨던 것, 어머니가 계속 불평하셨던 것, 제가 못 먹는 음식을 또 시키셨던 것.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응, 우리 아버지 원래 빨리 드셔. 그리고 엄마는 좀 예민하신 편이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래를 밥그릇에 뱉는 건 좀 했더니 그건 좀 그렇긴 한데 나이 드시면 다 그렇더라. 그 정도는 이해하자. 우리 아버지 다른 데서는 안 그러셔.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그러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제 앞에선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건가 싶어서 더 기분이 상했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 그 모습들이요. 그리고 한 가지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두 분, 아니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저런 모습들을 매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자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떠올려 보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이요. 예를 들면 명절에 남자친구 본가에 갔을 때요.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음식을 드시면서 계속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쩝쩝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있던 제가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옷을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직원분한테 이게 뭐예요? 뭐 이런 품질 떨어지는 옷을 걸어놔요?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땅으로 꺼지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른들은 그러실 수도 있지 하면서 제 자신을 애써 설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게 다 쌓이더라고요. 며칠 뒤에 친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답답한 마음에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야기를 털어놨죠.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친구가 먼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멀리 봐. 그냥 밥 한 끼 먹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누구나 다 흠 하나씩은 있어. 그리고 남자친구는 좋다며?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부모님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면서요. 제가 말을 꺼냈어요. 나는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나중에 두 분이 아프시거나 해서 같이 살게 되면 매일 저런 모습을 봐야 할 수도 있잖아. 나는 그 자신이 없는 거야. 친구들은 웃었어요. 야, 그건 너무 먼 미래 얘기잖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뭘 지금부터 그런 걱정까지 해? 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게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밥 해줄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거절하면 분명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 주말이 됐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 댁에 갔죠.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음식 많이 준비했어 하시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니까 정말 음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식탁 한가운데 해물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꽃게며 새우며 가득 들어간. 어머님 일부러 그러시나?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 잊으신 거겠지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아버지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하시면서 뭔가를 뱉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화분에요. 옆에 있던 화분에다가요. 저는 정말 그대로 숟가락을 놓았어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제 손을 잡았어요. 참아 하는 눈빛이었죠.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큰일이야. 민영이도 입이 좀 짧지.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까다로워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먹는 음식을 계속 주시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비위도 상하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갑각류 음식을 못 먹어서요. 아이, 알아. 그래도 내가 아침부터 장바다가 한 건데 맛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먹는다고 하는데 맛이라도 보라니. 이게 배려인가요? 아니면 무시인가요? 그때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민영이가 진짜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되죠. 하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나름 제 편 들어준다고 한 말이지만 저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불편하게 했지? 응.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근데 오빠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도? 뭐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이제는 익숙해. 너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더라고요. 익숙해진다고요? 저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요. 오빠. 근데 나는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 하니까 남자친구가 핸들을 잡은 채로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않냐더라고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야 하는 거야.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는 건데. 오빠 부모님의 저런 모습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잖아. 그 순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우리 부모님도 좋은 점이 많으시잖아.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는데 왜 나쁜 것만 보는 거야?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죠. 오빠, 나는 기본적인 예의를 말하는 거야. 밥그릇에 가래를 뱉고 남 앞에서 큰 소리로 화내고 이게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꾹꾹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나이 드시면서 점점 그렇게 되신 거야. 그걸 이해하라는 거지.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말라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그런 말들과 태도에 참았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봐와서 익숙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아니거든. 솔직히 나한테는 충격적이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까지 왔죠. 집 앞에서 내리면서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네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볼게. 근데 너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녁,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나자고요.
카페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제 집에 가면서 많이 생각해봤어. 네 말도 이해가 가. 근데 나는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잖아. 그분들이 지금 와서 바뀔 수도 없는 거고. 남자친구의 말에 좀 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바꾸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내가 살아온 환경, 지켜온 가치관이랑 다른 모습이라 혼란스러워. 그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오빠를 보는 것도 어렵게 말한 진심이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결혼을 하지 말자는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 모습과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자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저는 아직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더 솔직하게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너는 너무 완벽한 걸 바라는 것 같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모든 가족에는 문제가 있어. 그걸 감수하는 게 결혼이야. 다른 친구는 달랐어요. 아니야. 나는 네 마음 이해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결혼은 타협이야. 하지만 모든 걸 타협할 수는 없어. 네가 견딜 수 없는 선이 있으면 그건 존중받아야 해.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다시 물었더니 그건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원규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과의 관계도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계속 생각해요. 제가 과연 최악의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게 된다면 매일 아침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까짓 거 참으면 되지. 얼마나 자주 보겠어? 하지만 이미 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그런 모습의 분들이란 걸 알아버렸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네 행복이 우선이야. 불편하면 헤어지는 게 맞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몇 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모님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친구 말대로 제가 너무 멀리 보는 걸까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게 비약일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남자친구만 보고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요? 저의 미래를 위해 진심 어린 의견을 부탁드려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